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나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2주 동안 정신없이 집을 알아보았다. 다행히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또 하나의 큰 산, 은행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내일 은행을 갈 거라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류가 이렇게 판무더기가 있습니다. 회사 서류도 받아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제가 미리 다 적어놨고, 블로그, 카페 이런 거마다 다 달라갖고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라면 무조건 이제 적어서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1년 미만이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필요가 없고 저는 급여 내역서랑 급여 통장, 사본 이런 걸로 대체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액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서본, 주업종 코드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한 거, 건강보험 객실 확인서랑 고용보험 기본 자격, 이력 내역서, 자대보험 가입 내역서, 급여 통장 사본, 입사 후 지금까지 받은 급여 명세서랑 거래 내역서. 이렇게 거래 내역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니까 다 챙겼습니다. 제가 내일 대출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심사 받으러 가는 거라서 아마 부족한 서류는 내일 다시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강 서류만 있으면 가심사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서류는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고요. 저는 3개 집을 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안전한 건 8천짜리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건 내일 은행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은행을 갈 거고요. 일단은 물이랑 안 보이지만 옆에 이렇게 가방으로 서류도 챙겼고요. 제발 대출금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조금 농땡이를 피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다들 출근하느라 바쁜데 저만 앉아있다 보니 뭔가 백수가 된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역시 저는 백수라는 직업이 천직인 것. 은행 앞에 도착했고 9시 정각에 들어가려 했지만 제 마음과 코로나의 의견이 불일치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을 했지만 은행이 코로나 때문에 9시 반부터 한대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았고요. 그래서 딱히 들어갈 데도 없어서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식은 인터넷의 지도에 없을까요? 네이버 지도에 알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시원한 곳에서 기다릴까 했지만 9시에 문을 연 카페는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심사 같은 거 좀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등기부 등본을 떼왔는데 이게 웬만하면 80%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사 힘들다고 해서 네. 3개를 떼왔는데 하나 빼고는 다 뭐가 조금씩 대출 같은 게 잡혀 있어갖고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다 다른데 지금 이게 1억 1천이고 얘가 8천? 네. 1억 1천? 여기를 제일 가고 싶긴 한데 무슨 채권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대출이 여기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부동산에서는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보고 한다는지 몰라갖고. 이런 데는 네.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일부가 많아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집은 상담을 통해 포기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은행원이 위험하다고 하니 당장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나약한 인간인지라 현타가 와서 바로 다음 은행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은행을 갔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이 지금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밥을 먹고 다른 은행에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은행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한 번 더 돌까 했는데 이제 은행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은행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받은 거를 가져왔고 회사는 3개월분만 요청해서 직인을 찍어왔거든요. 네. 일단 직인은 전체 찍혀야 되는데요. 네. 가신사니까요. 네. 1번 집 한번 더 읽어보세요. 1번 원하시는 1번. 이게 지금 신탁 뭐 잡혀 있는데 신탁 저희 못해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해요. 일반 이거를 없애주겠다 뭐 그런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네.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신탁 등기되고도 계속 지금 경매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1억짜리인데 근저당이 있어갖고 이것도 말소 조건으로 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말소만 확실히 되면은 네. 공시지가 같은 거는 보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슈돼서 돌아오는 게 네. 전세금을 너무 높게 줬다가요. 이번에 네. 1년차, 2년차에 지금 집주인이 원금을 상환 못하겠다는 분이 나와요, 지금. 네. 이런 집이 좀 괜찮긴 하세요. 지금 그래요? 단독으로 돼 있고요. 지금 다세대잖아요. 네. 이런 집은 괜찮은데 대신에 이제 말소 조건이 있는 거는 고객님이 잘 챙기셔야 되셔서 네. 신한은행까지 갔다 왔고 신한은행에서 가신사 받았는데 1억짜리 집 하면 8천, 그러니까 80%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뭐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집이 딱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부동산 다시 연락해서 좀 한 번 더 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막 확정 일자, 막 이사 날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세상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나 정말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서 좋은 집을 싸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 1억은 정말 푼돈이네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화요일에 은행을 갔다 와서 두 집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집을 다시 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엄청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두 집 중에 한 집을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은 아예 포기를 하고 새 집을 찾던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천천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다시 보고 왔는데 1억짜리랑 8천짜리 두 개 중에 고민을 했지만 8천짜리 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8천짜리는 화장실 공사 다 돼 있고 싱크대 새 거고 도배 장판 다시 해주신다고 했고 뭐 크게 곰팡이가 쓸어 있거나 에어컨이 없었는데도 꽤 이제 덥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그래서 괜찮고 거기 아저씨가 일단 TV까지 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그때는 짐이 너무 많아갖고 좁아 보였는데 아저씨가 짐을 치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커서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좋다 생각했고요. 1억짜리 집은 평수는 넓었거든요, 더. 그리고 좀 구조가 괜찮았고. 근데 왜 안 했냐면 보통은 집을 빼야 되니까 좋은 말만 하시는데 그 주인분은 뭐가 이렇게 화가 많으신지 자꾸 안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고 화장실 쪽에 곰팡이가 있고 화장실이 아닌 그냥 다용도실 옆에 있는 방인데도 곰팡이가 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도배를 해도 또 곰팡이가 생긴다 라고 해서 이건 뭐지? 그럼 뭐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화장실이 2개였는데 그 습기가 살고 있는 말 피셜로 저 화장실을 안 쓰면은 괜찮다 곰팡이가 안 쓴다 라고 하는데 전 화장실 거기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니다. 위치랑 다 좋지만 여기는 살면은 고생길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8,000짜리 가계약금 400을 넣고 왔습니다.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그 집 주변을 못 봤어요. 사실 뭐 쓰레기 버리는 데나 뭐 주변이 어떤지 그런 것 좀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날씨가 별로 안 더워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여름의 날씨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왜 못 잤냐면 제가 8,000에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라고 이제 뭔가 평균가를 매겨 놓는 게 있는데 거기서 150% 해서 내 전세가 안에 들어오면은 안전하다. 약간 뭐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높으면은 뭔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100%로 대출을 하려고 했다면 100%는 절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80%로 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만약에 제가 8,000에 80% 받으면은 6,400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세 제가 한 걸로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버리면은 거의 한 500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떨립니다. 어제 부동산에서는 전세 반환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했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은행원의 말을 듣고 제 돈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사하고 바로 전세 보험 또 들으려고요. 그건 네이버로 쉽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건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집 주변 보여드릴게요. 나름 안전할 수 있는 집으로 가계약을 했지만 아무래도 인생에서 보기 힘든 큰 금액이 걸려 있다 보니 이게 정말 잘한 걸까? 충동적이진 않았나? 라고 걱정이 되어 등기부를 자꾸 들춰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의 실외기 설치 여부, 쓰레기 버리는 곳, 그리고 주변 환경입니다. 누군가 보면 도대체 왜 저런 집을 계약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저의 이전에 자취집을 보았다면
정말 잘 골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부에 큰 물건이 없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몇 개의 구축 빌라를 보다 보니 정말 이상한 곳도 많더라고요. 옥상에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옥상으로 두세 대가 이어지는데 제가 사는 쪽만 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외기. 실외기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와 쓰레기 버리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가 없어서 한참을 찾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저의 보금자리가 보이는 것 같아 설레면서도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어 얼른 마무리 짓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을 꿈꾸는 파이어족 김알밥이었습니다. 알바.